김성재의 죽음은 많은 사람이 기억합니다. 마지막 무대, 다음날 아침의 사망. 팔에 남은 주사 흔적, 동물 마취제 성분, 그리고 무기징역에서 무죄로 뒤집힌 재판. 그런데 이 강한 단어들을 잠시 걷어내면 우리는 김성재라는 사람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는 어떻게 무대에 올랐고 무엇을 바꾸려 했으며 왜 그의 23년은 마지막 하루보다 짧게 기억되고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범인을 지목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삶이 어떻게 하나의 사건으로 축소됐는지, 그리고 당시 보도와 법원이 확인한 사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를 기록의 순서대로 다시 보겠습니다. 김성재는 1972년에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일부를 일본에서 보냈고 외국인 학교를 다닌 그는 음악뿐 아니라 옷과 춤, 무대 위에서 보이는 모든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알고 지낸 이현도와 함께 춤을 연습했고 두 사람은 가수 현진영의 백댄서 팀 마와의 두 번째 기수로 활동했습니다. 누군가의 뒤에서 안무를 맞추던 두 청년에게 무대는 아직 빌린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음악과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993년 두 사람은 듀스로 데뷔합니다. 나를 돌아봐, 우리는 굴레를 벗어나, 여름 안에서. 당시 대중가요에서 낯설었던 리듬과 춤이 두 사람의 무대를 통해 빠르게 퍼졌습니다. 이현도가 음악의 뼈대를 만들었다면 김성재는 그 음악이 눈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날지를 고민했습니다. 춤의 선, 무대에서의 표정, 넉넉한 옷과 액세서리까지. 그가 입고 움직임 방식 자체가 새로운 유행이 됐습니다. 듀스의 활동은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짧았기 때문에 더 선명했습니다. 두 사람은 약 2년 동안 여러 장의 음반과 무대를 남겼고 1995년 7월 각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룹 활동이 끝난 뒤 김성재는 자신의 이름으로 다시 무대에 설 준비를 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첫 곡은 말하자면이었습니다. 듀스의 김성재가 아니라 솔로 가수 김성재가 어떤 음악과 모습을 보여줄지 알리는 시작이었습니다. 1995년 11월 19일 그는 방송 무대에서 말하자면을 처음 선보였습니다. 카메라 앞에 그는 새 출발을 앞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무대가 끝난 뒤에는 다음 방송과 활동이 이어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첫 무대는 마지막 무대가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성재는 서울의 한 호텔 객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23살이었습니다. 전날까지 무대 위에 있던 사람이 몇 시간 뒤 사라졌다는 사실. 사람들은 이유를 원했지만 사건 초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초기 보도에서는 돌연사의 가능성이 먼저 언급됐습니다. 현장에서 곧바로 뚜렷한 타살의 결론이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장례는 치러졌고 최종 독성 검사 결과는 그 뒤에 전해졌습니다. 판결문에는 오른팔에서 28개의 주사 흔적이 확인됐다고 적혀 있습니다. 체내에서는 틸레타민과 졸라제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동물용 마취제에 사용되는 성분이었습니다. 판결문은 사망 원인을 두 성분에 의한 약물 중독사로 추정했습니다. 이 결과가 알려지자 사건을 바라보는 방향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돌연사 가능성을 말하던 보도는 약물과 주사 흔적을 앞세웠고 경찰 수사는 김성재 주변 인물의 동선과 진술, 약물 구입 경로로 향했습니다. 당시 연인으로 알려진 여성이 살인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약물 구입 정황과 사망 전후의 동선, 주변인의 진술을 연결해 피고인이 약물을 투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입증해야 할 주장과 언론이 전달한 이야기는 빠르게 섞였습니다. 사적인 관계와 성격을 동기로 해석하는 보도가 이어졌고 아직 판결이 끝나지 않은 사건은 이미 하나의 완성된 이야기처럼 소비되기 시작했습니다. 1996년 6월 1심은 검찰 측 정황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여기까지만 기억하면 사건은 해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이 첫 번째 판결의 이야기만을 사건의 결론처럼 기억합니다. 그러나 재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는 가능성이 높다는 느낌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다른 합리적인 가능성을 배제하고 공소사실이 의심 없이 증명돼야 합니다. 항소심은 같은 기록을 다시 펼쳐 검찰의 설명을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실제 증거로 뒷받침되는지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먼저 동기였습니다. 1심은 두 사람의 관계와 피고인의 성격에 관한 진술을 범행 동기와 연결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피고인에게 김성재를 살해할 뚜렷한 동기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관계와 성격에 관한 일부 진술도 충분히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약물의 양과 투여 경로였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이 구입한 것으로 본 졸레틸 한 병이 건강한 청년을 사망하게 할 충분한 분량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함께 거론된 황산 마그네슘이 실제로 투여됐다고 인정할 충분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약물을 투여했는지를 직접 보여주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사망 시각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1심은 시신 사진에서 보인다고 판단한 사후 변화를 근거로 피고인이 객실을 떠나기 전에 김성재가 숨졌다고 추정했습니다. 항소심은 현장에서 직접 확인되지 않은 사후 변화를 사진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 판단이 흔들리면 사망 시각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시간으로 좁힐 수도 없었습니다. 판결문은 김성재가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모습이 확인된 새벽 1시부터 일행이 그를 발견한 6시 사이에 사망했다고 봤습니다. 문제는 이 5시간 안에서 사망 시각을 더 좁힐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피고인이 그 사이 정확히 언제 객실을 떠났는지에도 객관적인 입증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김성재가 피고인의 퇴실 전에 숨졌는지 그 뒤까지 살아있었는지를 하나의 이야기로 고정할 수 없었습니다. 항소심은 외부인이 객실에 접근했을 가능성과 사고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 판단을 외부인이 범인이었다거나 사고사로 결론났다는 말로 바꿔서는 안 됩니다. 다른 가능성이 증명됐다는 뜻이 아니라 검찰의 설명만이 유일한 결론이라고 확신할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1996년 11월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후 검찰의 상고가 기각되면서 무죄는 최종 확정됐습니다. 최종 무죄는 법적 허점으로 피고인이 풀려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국가가 한 사람을 범죄자로 확정하려면 넘어야 하는 증명의 기준에 검찰의 공소사실이 도달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무죄 판결이 김성재의 죽음에 대한 다른 답을 찾아냈다는 뜻도 아닙니다. 약물 성분이 몸에서 검출됐다는 사실은 남았습니다. 다수의 주사 흔적이 확인됐다는 사실도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 성분이 정확히 언제, 어떤 경위로 몸에 들어갔는지, 누가 투여했는지, 김성재가 정확히 언제 사망했는지는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끝났지만 설명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빈칸을 가장 빠르게 채운 것은 증거가 아니라 루머였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도 일부 매체는 김성재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연예인 가운데 한 명으로 분류했습니다. 유족은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을 요구했습니다. 법원 기록 어디에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결론은 없습니다. 반대로 첫 번째 재판의 유죄 판단만을 가져와 특정인을 범인으로 단정하는 것도 최종 판결과 다릅니다. 1심의 무기징역은 항소심에서 파기됐고 최종 결론은 무죄였습니다. 그리고 무죄를 약물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도 틀립니다. 약물 성분은 확인됐지만 그것이 누구의 어떤 행위로 이어졌는지가 증명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세 문장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릅니다. 약물 성분이 검출됐다. 특정인이 약물을 투여했다. 그 투여로 김성재가 사망했다. 첫 번째 문장은 기록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와 세 번째 문장을 특정 피고인의 행위로 연결할 증명은 최종 재판의 기준을 넘지 못했습니다. 루머는 이 문장 사이의 간격을 지워버립니다. 기록은 그 간격을 남겨둡니다. 그래서 김성재를 기억할 때 마지막 하루만 바라보면 우리는 가장 많은 것을 놓치게 됩니다. 그는 이연도와 함께 새로운 리듬과 춤을 대중 앞에 가져왔고 음악이 옷과 몸짓, 무대 전체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젊은 예술가였습니다.
교수로 활동한 시간은 약 2년이었고 자신의 이름으로 선 첫 무대 뒤에는 다음 장이 이어질 예정이었습니다. 그 다음 장은 쓰이지 못했습니다. 대신 수많은 기사와 추측이 그의 이름 뒤에 붙었습니다. 어느 것은 당시 수사기관의 주장이었고 어느 것은 파기된 1심의 판단이었으며 어느 것은 법원 기록에도 없는 오보였습니다.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결론은 분명합니다. 기소된 피고인에게는 최종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김성재의 정확한 사망 경위는 끝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그 미확인 사건보다 훨씬 길고 선명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누군가를 기억한다는 것은 빈칸을 자극적인 추측으로 채우는 일이 아닐 겁니다. 확인된 것을 확인된 사실로, 모르는 것을 아직 모르는 일로 남겨두는 것. 그것이 김성재의 음악과 23년을 마지막 하루에 빼앗기지 않게 기억하는 방법입니다.